혹시 혼자서 사업하시는 분 있나요? 언제까지 혼자서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1인 사업자로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내는 게 뿌듯하고 성취감도 클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고 그 결과로 성과가 나오는 거, 이런 걸 보고서 모든 걸 내 힘으로 이뤄냈다는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지쳐가는 내 모습도 느끼고 있으시진 않나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고객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만원짜리 제품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500명의 고객을 만나는 거고요. 1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5000명의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중에 CS 문의가 3%만 온다고 해도 150명의 불만 사항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다 할 수 있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다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CS는 정말 작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고 수많은 유튜버나 강사들은 이걸 잡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짚어야 되는 줄 모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직은 사업의 핵심인데도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왜 1인 사업자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사업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마지막으로는 왜 결국엔 벗어나야 하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이 고꾸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 그래프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되게 신나시죠?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사업할 땐 자유 그 자체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게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죠. 마케팅, 상품 등록, 고객 응대, 재고 관리까지 내가 직접 관여하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매출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끼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100% 착각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CS를 말씀드렸지만 주문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0개 주문에서 100개 주문이 들어온다면 택배를 직접 싸시는 분들은 택배 싸다가 시간 다 보낼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월 매출 1억 하시면서 직접 택배를 다 싸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분이 딱 2년 내내 택배만 싸다가 판매에 신경 하나도 못 썼고요. 결국엔 경쟁자한테 먹혀서 폐업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좀 아시는 분들은 3PL이나 4PL 같은 거 쓰면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직접 하는 것보다 약 1000원 정도가 비싸지는데 그래도 괜찮다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위탁 판매로 성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택배 포장은 아예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속적인 성장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 매출 5천만원, 1억 이렇게 돌파를 계속하게 된다면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제 걸 그대로 따라하는 카피캣이 등장합니다. 썸네일부터 제목, 상세 페이지 전부 그대로 다 베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사업은 검증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미 검증된 사업 아이템이 있고 모방하기가 쉽다면 사람들은 그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아정 다들 아실 거예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최근에 400억에 매각된 기업인데 요아정이 한번 반짝 뜨자마자 비슷한 업체들이 줄줄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카피캣들한테 휘둘려야만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성장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려면 시장 분석, 고객 분석, 아이템 발굴, 상품 소싱, 마케팅, 공급사 관리까지 굉장히 할 게 다양한데요. 게다가 위탁 판매가 아니라 사입 판매나 브랜드를 한다면 재고 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속 혼자서 잡고 간다? 그럼 이것저것 할 일은 정말 많은데 수익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오래가지 못하고 지쳐서 포기하게 되겠죠. 이것만 들어도 한계가 되게 분명하죠. 근데요, 이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1인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1인 사업가 100명을 넘게 만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통제권, 하나는 비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혼자 일할 때는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내 결정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내가 모든 결과에 책임지게 됩니다. 사실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주는 안정감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을 고용하거나 팀을 구성하게 되면 그 통제의 일부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팀을 구성하거나 사람을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허들을 느낍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거든요. 저 역시 처음 팀을 꾸릴 때는 이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순간 통제력이 떨어지고 실수나 실패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됐습니다. 전 그래도 이건 필연적인 거다, 감수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을 고용했는데요. 제가 했던 걱정은 실제로도 들어맞았습니다. 우리가 경력직은 당연히 채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 신입을 채용했는데 이 친구가 일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실수하더라고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은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째까지는 월급보다도 실수로 잃은 액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 두세 배쯤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내가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강한 분들한테는 훨씬 더 큰 허들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통제권이라는 안정감이 많은 분들을 1인 사업가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비용입니다. 팀을 꾸리는 데에는 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을 고용하는 순간 고정비가 생기고 그들이 올리는 성과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저는 혼자 일할 때 집에서 일하니까 사무실비도 안 들었고 밥도 대충 해먹었으니까 밥비도 거의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직원이 생기면 어때요? 밥을 아무거나 먹일 수도 없고 집에서 일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사무실비도 생깁니다. 숨만 쉬어도 수백만 원 이상의 고정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꽤나 골치 아픈 문제라는 생각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통제권, 비용이라는 문제가 합쳐지면서 혼자가 편하다,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선택일까요? 우린 반드시 1인 사업가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매출과 업무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사업에 도전하는 이유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혹은 더 가치로운 일들을 하고 싶어서라면 반드시 팀을 꾸려야 됩니다. 물론 팀이 생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올바른 시스템과 역할 분배가 중요한데요. 팀을 꾸리면서 그들한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의 성과에 따라서 보상해줘야 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팀을 구성하면 초기에는 비용이 늘어나기도 하고 성과가 바로 안 나와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 거예요. 근데 사업은 장기전이에요. 이게 시스템만 잘 만들어지면 혼자서 운영할 때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성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급보다 손해를 두세 배 가지고 왔던 그 직원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서로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제품이 3개가 가야 되는데 1개가 가는 경우도 있었고 A라는 제품이 가야 되는데 B라는 제품이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떤 날은 발주로 넣을 주문 200개도 누락이 돼서 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친구를 교육하면 언젠간 큰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끌고 왔는데요. 정말 고맙게도 본인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묵묵히 잘 따라와 줬습니다. 결국 이 직원은 혹독한 6개월을 보냈지만 이 짧은 시간 폭풍 성장해서 지금은 제가 누구보다도 믿는 팀원이 됐습니다. 처음엔 발주 CS만으로도 벅차했었지만 지금은 썸네일 상세 페이지 제작부터 마케팅 소재 기획까지 웬만한 초보 마케터보다 실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웬만한 업무는 다 맡기면서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도 신경 쓸 여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면 반드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팀을 꾸려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오늘은 1인 사업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도 1인 사업가로서 공감되는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래도 혼자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과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리고 더 큰 성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팀을 꾸리고 시스템을 만드세요. 생각보다 재밌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더 가치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럼 난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저도 팀 세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요즘 핫한 AI를 잘 사용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저희 팀을 세팅한 과정 Fit AI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 파트너가 될 테니까요. 함께 가시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인상 깊었거나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